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4월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함께하는 전래 졸라 전라동화 저절동 64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즈라입니다. 대구입니다. 미안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그널2가 확정이 됐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출연진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가요? 오죽하면 걔네들이 그걸 또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좀 녹음을 땡겨서 하고 있어가지고 편집을 할 때마다 녹음할 때도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할 때마다 이거 방송 올라갈 때 이거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끝이 안 나. 며칠 전에 거기 시민이신 분 있잖아요. 시민.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이 그렇죠. 존재하시는 분, 그분도 외국을 다녀오셨대요. 한 2주인가? 한 주인가? 봤어요. 네. 근데 자기는 당연히 다녀오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랬죠. 그렇죠. 저희도 어디가 갔다 와서 바뀔 거 하지 한 3개월이 지난 것 우리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12월에 다 해놓을 거 그랬어요. 그래도 됐어요, 사실. 네, 3개월치를. 그때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세상이 바뀌었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안 맞다 시간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해외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막 새로 고침하면서도 그랬죠. 네. 잡혀가 안 나. 그리고 이제 시차가 있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새 세상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의 헌재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한참 지났겠지만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 헌재가 우리를 인정을 해줬다. 헌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녹음하고 상당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업로드해도 괜찮다. 이거 업로드할 때쯤 혹시 다시 탄핵된 거 아닐까요? 가장 최신판으로 한독수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저희는 헌재 그 의견을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거다. 그럼 웬만한 법률은 이제 뭐 헌법 법률 이런 거 위반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보니까 헌재로 가면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보니까 검사도 뭐 안 나가고 하더라고요. 뭐 기소해라 그러고 뭐 구속 우리도 가능한가요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제에도 가능한 건가요? 근데 요즘 그런 건 있죠. 검사나 판사들은 되게 제너러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이해해주고 막. 근데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안 해줄 수 있어요. 막 폭도들이 막 계란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진짜. 네. 2025년 3월 현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게 질질 끌 일인가. 오늘 탄핵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가 돌아왔잖아요. 심지어 오늘 저분이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이런 선물을 받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이 사람 생일이 있으면 좀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제 네. 생일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제가 태어났는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거기에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근데 이거 그때 발표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제 생일쯤에는 행복할 거다. 진짜. 네, 뭐 생일 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예. 얼굴 한번 봅시다 그냥. 근데 내가 진짜 우리가 뭐 진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업에 대한 각자의 소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뭐 힘든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한번 했나 방송에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저희 도대체 아버지랑 뭐 아는 같이 게 뭡니까? 뭐 없어요. 우리 방송을 아는 것이지 하면 안 되는 그리고 거 직업도 아닌가요?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좀 뭘 알고 그래서 해야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어떤 대화를 하던 중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는 뭘 더 잘하는 사람, 아마추어는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다. 프로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였어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그 돈을 받는 걸로 어떤 그런 기준을 삼는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어떤 실력의 차이가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라고 직장인, 직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책임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든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인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걸 다 감수하면서도 돈을 받으니까.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왜 그럼 돈 받으면서 일을 안 하냐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월급도 올랐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좀 진짜 일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이 하기 싫으면 그게 싫으면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되고 이쪽 저쪽에서 하는 얘기도 듣고 해야 돼서 너무 본인들이 힘들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진짜. 이건 진짜 직업인으로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법조계의 거다. 최고의 프로일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모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렇습니다. 나처럼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진짜. 누군가가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거면 일을 하시고 일을 하기 싫으면 내려오시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또 왜 오르는 건데, 진짜. 아니 공무원들 같이 올랐겠죠. 나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니,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 고가 평가 받아서 월급 그래. 올립니다. 나도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많이 했는데. 월급 오르셨나요?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뭘 기대하시는 거죠? 제가 곧 한국을 가지 않습니까? 제발 좀 오지 마. 그러나 우리는 프로 중에 프로 1%와 함께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1%와 함께 하면서 이번에도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진짜. 그렇죠. 굉장히 네. 웃길 수 있죠. 한 개보다 많은 거 맞죠? 그렇죠. 어머. 하나 이상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머. 원래? 아니, 하나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댓글 우리 자체가. 근데 그동안 이게 연계 또는 연- 홈수였거든요. 연달아 이게 댓글이 있다는 거는 이건 심상치 않은 아우, 일. 보통 인기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지. 빨리 두 사람 고백하세요. 두 사람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 사람이 아이디 여러 개 돌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되게 모른 척한다. 그래서 그 청구몽 줄리님께서 다시 역시 줄리님 한번 오셔야지. 줄리님 근데 요즘 좀 우리 프로님.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지금 그렇죠.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렇게 처리할 것도 많으실 텐데. 네, 또 전화도 돌려주셔- 돌리고 총도 쏘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나를 쏘고 가라. 네.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양두구유 곱하기 준숙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코 파는 사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저 별로 안. 좀 음. 약간 위생관념에 많이 근데 뭐- 떨어지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름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1%지 않습니까? 1% 미만은 우리 다루지 않죠. 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뭐 이렇게 예. 전혀 낯설진 않으나 딱히 뭐 기억이 나진 네, 않아서. 최소 제 기억이 1%는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 저는 요즘에 그래서 전환기에 그건 뭐 15%인가? 그건 뭐 아이고. 많이 그럼요. 올라가셨던데요. 예. 그 정도는 네. 해줘야 되지.
이제 주요 인사가 되셨죠. 예. 그리고 정말 역사를 공부를 좀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를 하신 분이 저러고 계신다는 것도 되게 또 굉장하다.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애들 말로 쎄삐이다. 예? 예? 뭔 소리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종류. 네. 제가 역사를 배운 사람, 역사를 좀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저쪽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진짜 쎄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분이 뭐 연설하는 거나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 생각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근데 그냥 뭐하러 뭐- 그걸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뭐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많은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인기 강사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말을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일타 강사라서 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강사의 특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대본처럼 자기가 이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정말 대본처럼 줄줄줄 읊는 거는 잘하는데 밖에 나와서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그거는 너무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티가 훨씬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찾아볼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뭐 딱히 뭐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준슬기 씨는 또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일단 15%이신 분 얘기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분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만 들었고 뭐 이렇게 어디 사진 정도만 봤지 정말 네. 들은 게 없어서 한 사람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끄러 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네, 그 둘은 아주 중요한 관계다 정도.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사면님이 또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대수롭지 않은 닉네임을 가진 애청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느낌이 있어요. 닉네임에. 저희 닉네임 저희 구독자님 닉네임은 좀 되게 독특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뭔가 어떤 느낌이 대수롭지 있어요. 않죠. 대수롭지 대수롭지 않은 느낌이 있군요. 그렇죠. 네네. 제가 그때 예사롭지 않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네, 사모님께서 사면님. 사모님이요. 사면님이구나. 누군지 그게 알았네. 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사면님. 사모님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 좀 화가 나신 게 아닌가 걱정을 조금 하기도 했지만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그래서 이제 해주시고. 이분이 또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노의 말 끝에 붙이는 나와 노의 차이가 뭐냐 이게 궁금하다고 이제 그게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헌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당 시간을 즉각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신중해야 돼, 알겠습니다. 신중.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면서 잠을 못 이룰 때 우리 방송 들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근데 저희 방송 듣다가 저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희 방송 듣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투리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 들으시면 돼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정말 듣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야, 사면님은 정말 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듣고 정말. 그래서 요거는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그래도 알려드리건 꼭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건 안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일지는 잘 모른다. 좀 기다리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거기는 괜찮으시죠? 네, 제발.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괜찮은 거 맞죠? 자, 또 힘을 내서 저희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대수롭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는 과거를 생각을 해라. 또 벌써 어디를 또 여행을 하고 오신 겁니까 또? 아니 이건 여행을 한 건 아니고 새 소식을 가져왔어요. 되게 반길 만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혹시 파워레인저 파워에이드 아니죠?
파워레인저. 아, 파워레인저가 새로 제작이 된다. 디- 진짜? 디즈니인가 뭐 어디서 새로 제작이 아, 근데 된다. 나는 좀 불만이야. 나는 사실 왜죠? 바이오맨을 좋아했거든. 아, 후레쉬맨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그 후레쉬맨 조금 뒤로 나온 바이오맨이라고 있었어요. 살짝 뒤에 나온 짝퉁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뒤에 왜냐면 나온 거 바이오맨이 좋아하는 평화의 수호자였었거든. 평화의 아하. 수호. 아하. 바이오맨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맨이 진짜 이게 정말 좋은 건데 파워레인저가 또 뚫어버렸군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파워레인저가 다시 제작이 된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도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좀 이거는 들면서 싫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30분짜리 뭐 이렇게 앉아서 보고 했었지만 요즘 아이들이 또 보나요? 변신하고 그거는 흥미를 절대 떨어뜨릴 수 없어요. 이게 왜 플롯이 똑같잖아요. 얘네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어디에 뭐 적이 나타났대. 그리고 가서 변신해서 싸우다가 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합체 근데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그냥 때려눕히면 되는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응. 적을 무찌르거든요. 처음부터 그거 하면 되는데 꼭 그 순서를 그대로 밟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도 통하나? 뭐 이런 생각을 보면 마지막에 딱 나올 때 그 마음에서 끌어오는 그 웅장함이란 그 뜨거운 피가 막 끌어오르는 그 느낌. 정말 바이오맨의 한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핑크 왜 저래? 괜찮은데. 핑크 옷을 딱 입고 정말. 그래서 아무튼 뭐 반갑기도 하면서 근데 내가 다시 볼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이제 반가우면서도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걸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조금은 어려질 수는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영웅 물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워레인저를 볼 건 아니지만 항상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 같은 단계를 거치지만 재밌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이오맨이나 후레쉬맨을 비디오로 빌려봤습니다. 굳이 그 얘기까지? 이 말에 이제 대다수의 저희 청취자분들은 맞아 하면서 공감하실 거고 극소수의 저희 청취자분들은 뭐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비디오가 뭐지? 아니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성경 비디오 집에서 빌렸습니다. 오. 성경 비디오가 SK 아닙니까? 이야. 그 비디오 팔던 곳이 나중에 SK가 됩니다. 이야.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참. 자주 그렇습니다. 들렸었는데. 옛날에 TV 중에 금성도 있었죠. 그렇죠. 삼성보다 더 좋았는데. 골드스타. 네, 그렇죠. 참. 그게 LG죠. 네. 그래서 나중에 럭키 골드인가? 골드스타. LG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도 사실 그 얘기를 하면 삼성이 처음에 해외 진출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이 해외로 나가면 원래는 3스타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라고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 5성이 우리는 가장 높은 거니까. 보통 그렇네. 그래서 얘네가 안 바꾸고 삼성. 가는 거예요. 삼성. 네, 그래서 자기네 의미를 밝히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해외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급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해외에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도 참 무익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은 무익함의 끝판왕으로 가장 너무너무 무익해서 내가 아무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의미를 주고 어떻게 아는 거죠? 네, 스포됐나요? 본인이 스포하셨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녹음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스포하지 않으십니까? 예. 무의미함을 추구하는 가장 동심의 대명사 피터팬이라는 작품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페이터팬. 그렇군요. 피터팬? 네. 야. 피터팬이라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일단 배경은 캄캄한 밤이에요. 별이 반짝이고 달이 조금 떠 있는 이 밤. 달이 조금
이거는 뭐죠? 다리 이렇게 뜯어 만 건가요? 아, 다리 지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 비칠 듯 말 듯 이렇게. 저분의 표현력은 참 그때마다 아. 참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는 뭐 조금 뜬다. 다리 이렇게 뜯다가 말 수도 있나 밤에. 그러니까 남중하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간쯤에 있다 뜻이 아닐까요? 남중고도 지금 말씀하셨나요? 네. 아, 세상에. 확실한가요? 남중에 떠 있는 거 아닌가요? 남고와 남중에. 여중에 떠 계십니다. 아, 지금. 여중에 살짝 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근처에 여중, 여고, 남중, 남고가 있는 곳에서 어느 집에 이렇게 달이 조금 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모님께서 가끔씩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래서 한밤중에 부모님께서 밤에요? 그럼요. 심야 영화도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광화문에도 MT로 가자, 나가셔야 MT, 되고 MT. 네. 지금 내란 불면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자꾸 광화문에. 나가셨어요. 광화문에 나가셨군요. 그렇죠. 가야지, 밤새 가야지. 국회도 지키고 헌재 앞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날들이 이제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가시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애들 셋이나 되는데 잘 자겠지? 아유, 그래, 애들은 밤에 뭐 꿈나라지. 너무 잘 잘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 아유, 왜 자꾸 불안하고 불길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흐르던 어느 하루 어머님께서 그날따라 유독 아유, 왜 자꾸 좀 마음이 좀 여보 괜찮을까요? 했는데 아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빨리 광화문에 다녀옵시다. 지금 한시가 급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여보 하고는 두 분께서는 내란성 불면증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콜콜 잠을 자고 있었죠. 누나와 두 남동생이었습니다. 콜콜이요? 네. 예. 자, 그런데 누나와 두 남동생은 이제 장차 자라서 여중, 여고, 네, 남중, 남고를 가야 할 텐데 학군에 살고 있는데 얘들이 잠든 방 바깥에 창밖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의 여자? 도둑이네요, 도둑이네요. 창밖의 얘들은 여자. 2층에 자고 있었거든요. 조용필. 2층에 자고 있는데 산타클로스. 2층에 자고 있는데 굴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 누군가 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 봤으면 정말 기겁할 만한. 그런데 세상에 유유히 창문을 열고는 들어오는데 세상에 날아오는 겁니다. 창문을 날파리, 열고. 날파리. 꿈꿨네. 그래서 지금 네 너무 놀랐는데 뭔가 초록색 옷을 이렇게 풀립 같은 옷을 잔뜩 초파리. 입은 어떤 남자로 추정되는 성별은 남자로 추정되는 어떤 동심 가득한 이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동심 가득한지는 어떻게 알죠? 외모만 보고 자꾸 판단하시는데. 동안이었어. 그냥 동안이었던 어떤 남자가 아니 나이가 어떻게 하는 동안인지 어떻게 동안인지 하는데? 어떻게 알죠? 학교는 졸업한 것 같은데 동안인 것 같은데 같은 데는 뭐죠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탄핵시켜야 되는 거고요. 탄핵 이거. 그래봤자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엄격한 사유는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각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휘휘 날아다녔습니다. 날파리.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이쿠 하면서 이것도 그림자가 또 떨어졌네 하면서 자신의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고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 야 팅커벨 도와줘 라고 해서 항상 또 자기 곁에 있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동안에 또 네, 천사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날파리처럼 작은 분. 천사 같고 동안 같고 이런 거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네. 아니 너무 이거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좀 집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동화는 사실적으로 전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또 사면님 잠을 못 주무십니다. 또 찾아보시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못 자면 어떡하노? 네, 그래서 빨리 안 하나? 괜찮겠나? 그러고는 팅커벨이 도와주어서 찾았어요. 자기랑 떨어져 있던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마워 팅커벨 하고는 자 보자 이제 빨리 내 발에 딱 붙어야지 하고는 했는데 이 그림자 녀석도 굉장히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따로 놀 거란 말이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안 돼 그림자는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 인간 세상에 왔으면 좀 인간의 룰을 따라줘 하고는 막 발에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이가 있었으니 이제 조만간 여중에 들어갈 웬디란 아이였습니다. 웬디란 아이가 눈을 뜨고는 그거 그냥 잘 안 붙는 것 같은데 내가 바느질 해줄까? 나 바느질 잘하는데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고마워 라고 했고 웬디가 스르륵 일어나더니 피터팬의 그림자를 피터팬의 발에다 싹 묶어준 거죠. 그래서 아유 고마워 하고는 피터팬이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땅에는 그림자가 따라다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 바느질 했는데 어떻게 땅에 다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도 아. 계속 발만 붙여 서로 발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네, 이렇게 늘어뜨려져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만해! 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맞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괜찮겠나? 이때 웬디가 너 누구야? 라고 했더니 나 사실 그동안 너네 집 많이 지켜보고 있어서 너네 집 되게 화목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너네 집에 왔었어. 그래서 지켜봤는데 너희 엄마가 되게 이야기도 많이 이건 또 해주시고 뭔가요? 부럽노? 이렇게 한 거죠. 피터팬이. 너네 집 수금해 보이더라. 그래서 부러웠어? 했더니 나 너무 부럽노. 너네 집에 나도 같이 좀 자주 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나도 이야기 잘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웬디가. 진짜? 그럼 정말 내 이상형인데 갑자기 왜 사투리를 쓰는 거죠? 우리 엄마가 되어줘 라고 한 거예요. 피터팬이 뭐라고? 뭐라 해샀노? 하니까 우리 엄마가 되어줘. 나 말고도 사실 내가 사는 네버랜드에 가면은 꼬마 아이들이 6녀석인데 자꾸 나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여기 와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어머님 이야기 듣고 가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줬다. 근데 좀 이제 나도 한계에 딸린다. 이야기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부탁인데 네가 좀 우리 네버랜드에 같이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러자 웬디가 나는 갈 수 있긴 한데 또 내 동생들이 있어서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떡하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퀴즈인가요? 상현이 맞춰야 되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는 거지? 네. 상현님 아예 죽일 작전이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피터팬이 너무너무 좋아. 동생들도 데리고 가자. 어서 우리 네버랜드로 가자라고 해서 아이참 하고 덥석 손을 잡았어요. 지금 곧 여중에 입학할 이 웬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웬디는 손을 잡힌 채로 아이참 하면서 동생들과 함께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었지만 얘들아 빨리 일어나 라고 했고 아이들이 신기하다. 하늘을 나는 저 사람 뭐야? 라고 이제 막 신기해했죠. 그래서 우리도 날고 싶어요. 날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피터팬이 굉장히 쉽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들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하늘이 붕 뜨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 기분 좋았을 때 생각해봐. 뭐 솜사탕 먹었을 때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았을 때나 제일 기분 좋았을 때 탄핵됐을 생일 때. 선물 받았을 때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파면 생각해봐. 라고 하자 파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하면서 애들이 막 두둥실 떠올랐어요. 이때 물론 이 기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은색 가루를 팅커벨이 갖고 다니는 은색 가루를 뿌려주어서 얘들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눗방울처럼 둥실둥실 굉장히 가볍게 하늘을 날게 되었고 와 너무 신기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하늘로 떠올랐고 그 새를 틈타서 피터팬, 팅커벨, 웬디 그리고 두 남동생은 이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날아갔더니 뭔가 초록초록한 동산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네버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하면서 이제 신기해하는 찰나에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재밌는 거 천지인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저기에 놀이동산처럼 가고 싶었던 거죠. 갔더니 막 파워레인저도 있고 막 무엇보다도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뭐 해적선도 있고 막 저쪽에 막 폭포가 있는데 막 이과수 폭포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봐야겠다. 위험한 거 아니야? 파워레인저 있고 해적 있고 하면 맨날 싸움 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서 빨리 내려가 보자. 우리 빨리 가봐요. 라고 이제 막 알겠어 하고는 어디부터 가볼까 하면서 내려다 보다가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이제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인어 누나들도 있었어요. 인어 누나들이 가벼운 속옷만 장착한 채로 네, 이제 곧 남중에 갈 아이들을 굉장히 흥분케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세상에 말로만 듣던 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충격에 빠졌던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데 인디언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막 어디서 놀아야 할지 막 너무 막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해적선은 진짜 대단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찰나에 이들을 발견한 해적선에서 먼저 공격이 들어왔어요. 저들이 지금 준비도 안 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이 민간인에게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적선에서 막 무기가 날아온 것이죠. 그래서 피해! 하면서 막 깜짝 놀란 채로 있는데 후쿠 선장이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한쪽 손에는 갈고리를 하고 있고 표정도 너무 표독스럽고 너무 무섭게 생긴 그 아저씨께서 공격하라! 라고 했고 후쿠 선장의 부하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터팬이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 진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둘은 칼로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붙었죠. 그래서 사실은 후쿠 선장이 아저씨인데다가 막 좀 흉악하기도 하고 사실은 막 갈고리를 휘둘러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피터팬도 용맹하게 지지 않고 싸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와중에 갑자기 후쿠 선장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악어가 다가오고 있는데 악어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악어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똑딱 똑딱 똑딱. 악어는 무슨 시계를 삼켰는지 악어가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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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침 소리는 뭐지? 이 불길한 소리는 뭐지? 그리고 왜 악어가 다가올 때 이런 소리가 나지 했는데 너무나 후쿠 선장이 두려워하면서 힘을 못 쓰면서 빨리 달아나야겠어라고 했고 싸움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피터팬은 다치지 않고 그 싸움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피터팬은 땅속에 있는 자기 집으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웬디와 웬디의 두 남동생과 함께 자기 땅속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듣던 대로 6 아이들이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웬디는 그동안 엄마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거의 천일야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었죠. 알리바바의 사실을 도둑들 해줬나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녀가 사실은 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막 해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어요 하면서 이제 막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 이야기해주세요.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아이 참 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살피고 사랑을 주고 따스한 엄마의 역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도 참 흐뭇했고 두 동생도 역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누나한테 들으니까 또 새로운 버전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한때를 막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네버랜드에서의 나날이 정말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을 끄는 것처럼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놀고 인어들이 목욕하는 장면도 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고 놀기도 하고 정말 놀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놀다가 지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데 피터팬이 또 위험한 소리를 들은 거죠. 이거 지금 후쿠 선장이 또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소리지? 위험해 우리 전부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 소리를 모두 잡아먹을 만한 폭포 속으로 전부 다 갔어요. 애들이 이제 제잘제잘거리는 소리도 전부 삼킬 수 있는 폭포 아래로 이과수 폭포 아래로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후쿠 선장의 부하들이 지금 이들에게 공격을 하러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배를 몰아서 막 다가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인디언 아가씨 한 명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냥 무고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저 흉악한 자들은 왜 매일 저렇게 악을 일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맨날 첫날 나쁜 짓만 하는지 저들은 왜 저렇게 나쁜 궁리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피터팬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내가 성대모사를 해야겠다.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있었지 하고는 성대모사를 통해서 그 부하들에게 자기가 그 후쿠 선장인 것처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었어요. 어서 그 아가씨를 풀어주어라. 뭐한 짓이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장님께서 후쿠 선장님께서 이렇게 착한 지시를 내릴 리는 없지만 목소리가 확실한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 어서 풀어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근데 선장님 어디 계세요? 선장님 목소리만 들리고 어디 계세요? 라고 했더니 후쿠 선장이 실제로 목소리를 들은 거죠. 얘들이 왜 나를 찾는 거지? 하고 나타나 버렸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부하들이 헤매고 있었던 거죠. 피터팬이 내 목소리를 따라했군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지난번 악어가 와서 더 이상 싸우지 못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또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틈을 타서 후쿠 선장의 부하들과 수적으로 그래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막 달라들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악어가 또 다가온 거예요. 이번 승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승부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악어가 다가왔는데 신기하게도 악어가 다가올 때는 항상
똑딱똑딱 초침 소리가 굉장히 급박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악어가 들어올 때마다 왜 항상 저렇게 악어 자체로도 무서운데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지? 시계를 삼켰나?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고 후쿠 선장은 또 금세 힘이 쑥 빠진 채로 오늘도 승부를 내지 못했군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후쿠 선장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피터팬이 그냥 이유 없이 밉지? 나 쟤가 왜 저렇게 밉지? 쟤는 뭐가 그렇게 미운 걸까? 나 진짜 쟤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싫어.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빨리 쟤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재판 일주일에 5개씩 하고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했더니 쟤 뭐 욕도 한 것 같고 막 너무 싫다.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싫어 하면서 막 짜증이 났어요. 쟤 근데 요새 행복해 보이던데 이유가 뭐지? 했더니 다름이 아니고 피터팬네 집에 그 어린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한테 엄마가 생겼답니다. 엄마가 맨날 뭐 이야기해주고 해서 애들이 요새 행복해 죽는데요. 피터팬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금 피터팬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걔네 집 구석 정말 잘 돌아간다는데요. 했더니 참을 수 없군. 그 엄마를 납치해서 우리 엄마로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좋은 생각입니다. 두목 우리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엄마가 없어서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어서 지금 엄마를 납치해서 빨리 우리 엄마가 되어달라고 합시다. 진짜 그러면 우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야기 듣고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했더니 그래 좋아 지금 정말 참을 수 없군. 피터팬 일단 망원집부터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데리고 오자.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치를 하겠습니다. 그 저희 전문이죠. 우리 또 해적으로서 한번 납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 최고야 하면서 우리 똘똘 뭉쳐서 그 엄마를 납치해오자고. 그러면 저들은 불행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때도 웬디는 아이들에게 막 또 재밌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또 막 알리바바 40인 도둑 같은 이야기를 막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화 들어봤어 하면서 너희 이야기 일일이 내가 다 못해주니까 그냥 팟빵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절레절레 동화를 들으면 돼 하면서 했더니 정말이요 하면서 이제 막 너무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좋아하는 와중에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근데 하는데 왜 구독자는 안 넣어? 아직 얘들이 이제 몇 명 안 되잖아. 저 애기들이 몇 명이 안 돼. 네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기다리면 어떡하지? 우리 너무 재미있었는데 엄마가 우리 찾으면 어떡하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디가 그치 우리 너무 정신없이 놀아서 엄마 걱정하시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너희는 미안한데 우리 다 이제 녹음해놨거든. 그래서 60화 넘게 있으니까 너희 그냥 구독해서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속상해 죽겠네 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하면서 정말 귀찮지만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고 그래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라고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막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속상했어요. 피터팬도 왠지 모르게 갑자기 아이가 된 것처럼 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울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배웅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피터팬 너무 속상해서 자기 혼자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네버랜드의 한 꼭대기에 가가지고는 계속 생각했죠. 마음이 왜 이렇지? 나 웬디가 자기 집에 가는데 나 마음이 왜 이렇지? 하면서 계속 좀 속상해하면서 그리고 혼자서 막 계속 막 네버랜드 날아다니면서 이상하다 마음이 왜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씨 정말 짜증나. 집에 가지 않고 장외투쟁 해야겠어 하면서 계속 밖에 있었어요. 막 속상해하면서 아씨 하면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웬디 누나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럼 나가자 하면서 알겠어요 누나 배웅해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마웠어요.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웬디가 너희들 먼저 나가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자마자 이 불길한 장면은 뭐지? 하고 보았더니 후쿠 선장의 부하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 선장의 부하는 이제 웬디 너만 나오면 되는구나 하면서 납치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되어줘. 라고 했고 그 꼬마 녀석들도 다 잡혔고 동생들이 다 잡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끔찍하게도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들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이 상황에서 후쿠 선장이 드디어 너냐? 어서 우리 엄마가 되어줄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붙잡는 장면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 이제 잡히지 않았던 거죠. 마침 밖에 있었던 피터팬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터팬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쟤네들도 다 묶였고 이거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저 후쿠 선장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시계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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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정말로 와들와들 떨면서 후쿠 선장이 아씨 또 하필 지금 뭐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후쿠 선장은 지난번 그 악어에게 한쪽 팔을 잃게 되는 그 이제 무시무시한 자기가 갈고리를 달게 된 이유가 악어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아이씨 짜증나 어떡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악어에게서 나오는 초침 소리가 왜 다른 것 같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피터팬 녀석이었구나 하고 자 지금 이제 진짜 진검승부 벌이자. 너 진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막 아이들도 공격을 하고 했지만 진검승부는 역시 후쿠 선장과 피터팬 이제 둘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사라져야만 하는 이제 정말 우리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필 또 그 배 난간에 있는 외나무 다리에서 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둘은 진검승부를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칼로 막 맞서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피터팬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심을 잃은 후쿠 선장이 떨어졌는데 밑에서 똑딱 소리가 실제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후쿠 선장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해적선에는 선장이 사라진 새 선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네버랜드는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들을 괴롭힐 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피터팬은 굳이 웬디의 손만 잡고서 웬디의 집으로 다시 바래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분 좋은 상상해봐 얘들아 하고는 동생들은 또 붕 떠오르는 탄핵 파면 상상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드디어 떠나게 되었고 자기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자는 척 해야 돼.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서 자는 척 하자 하고는 별이 반짝이는 밤에 달이 조금 나와 있던 밤에 여중 여고 남중 남고가 있는 학군을 지나서 자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생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또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별일 없는 거 맞죠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디와 동생들이 일어나더니 할 말이 있는데 왜? 했더니 저희 집에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 지내도 될까요?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저희들에게 동생들이 생겼어요 하면서 걔네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걔네들이 죽어도 구독, 좋아요 하기 싫어서 그냥 직접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아이 참 하면서 데리고 왔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과 놀랍게도 다 같이 지내게 되었고 웬디는 피터팬 너도 같이 우리랑 살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피터팬은 안 돼. 인간 세상에 있으면 나이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네버랜드에서 절대 어른 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계속 아이로 남아 있을게. 그리고 생각나면 와. 근데 보고 싶으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이제 자주 오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나 자주 안 해도 돼. 화목에 안 올 거야. 그래서 언제 올 거야 했더니 1년에 딱 한 번 너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날마다 올게. 그날 기분이 너무 홀가분해질 거야. 그때 내가 이 집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호기롭게 네버랜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웬디네 집에는 너무 많은 식구가 살게 되었고 팅커벨과 피터팬은 그냥 영원히 늙지 않는 자기들의 보금자리 네버랜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다 기억나셨나요? 내용은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개연성이 없는지 몰랐네요. 네,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하나 또 연결시키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만, 진짜 동화 참 대충 썼네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알리바바 이번 주까지 하기로 안 했으니까. 그거 한 네. 1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군요, 네. 그거 좀 살짝 밀어놓고 이제. 살짝 좀 잠시 접어두고. 네, 우리 얘기 듣다가 목소리가 다 쉬고 우리 나이 들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되게 나이 들게 하는 동화네요. 피터팬은 늙지 않으나 우리는 나이가 드는. 근데 일단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후쿠 선장은 왜 피터팬이랑 싸우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미우니까. 해적이라고 하면 뭔가 그 돈이라던가 이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 뭐 꼬마 애들 얘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왜 공격하는 거지 도대체? 아무 잘못도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게 악당이죠.
그래도 보통의 이렇게 우리나라든지 어떤 동화를 보게 되면 부딪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오해 같은 속에서 어떤 한이 맺혀 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감정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또 죽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죠 피터팬은 늙지 않는 어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후크 선장은 어른이고. 근데 또 잠깐만요. 아이인데 왜 아까 또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에게 동안이라는 표현을 별로 쓰진 않잖아요. 사실은 출생 연도는 좀 됐는데 계속 아이로 지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니까. 네. 사실 나이는 많구나. 나이는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네. 후크 선장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실제로는 후크 선장이 자기는 늙는데 쟤는 안 늙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동안이라서 좀 샘났네. 나랑 동갑인 주제에. 동갑이야, 동갑. 이제 조금 셈이 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승환이랑 왜 그 정청래. 그렇죠. 그리고 그 구미의 동생 계시잖아요. 구미 시장 두 살 동생인가요? 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환한테 어르신이라고 하셨던 그분. 그런 거지 않겠나요? 그분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짜증나지 않을까요? 짜증날 수 실제로? 있겠네요. 그럼 그 두 분을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 이해하겠네요. 승환 옹이죠. 그래서 구미 시장과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를 생각해 보면 좀 화가 많이 날 수 있겠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무 외모 차이가. 그러니까 피터팬이 그동안 후크 선장한테 계속 반말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렇지. 출생 연도 아니까. 근데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근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계속 미워하고 있었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후크 선수는 좀 안 됐긴 하네요. 노안. 그리고 진짜 후크 선수는 좀 그 중에서 좀 노안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약간 팔도 잃고 하다 보니까 고생 많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당시에도 고생스러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근데 찾지 못한 상태로. 지난번에 그 알리바바에서도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그렇긴 한데 괴롭히고 뭐 하긴 한데 그렇게 또 악하지도 않아 보면 후크 선장이.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피터팬이 체구나 이런 게 훨씬 작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부하들도 그러니까. 있잖아. 굳이 1대1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해적인데. 근데 꼭 그렇게 1대1로 싸워. 남자다해. 그러다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악어도 그냥 일부러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마 얘를 처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도망갈 핑계를 대는 반려 악어구나.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둘이 친해진 거지, 이제 악어랑은. 그리고 악어한테 이런 게 아닐지도 몰라. 아닐 악어가 수도 있죠. 구해준 걸 수도 있지. 그치. 사실은 물에 빠질 뻔한 거를 악어가 구해줬던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착각을 한 거지. 악어한테 발 잘렸다 이렇게. 그래서 후크 선장은 사실 없어지지 않았던 거. 잘 또 밑에서 악어가 잘 받아줬던 거예요. 얘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리고 사실 고래 입에 들어가도 사니까 악어 입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제 위에 천장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살 수 있죠. 네. 요새 근데 그 로봇 강아지 이런 거 나오던데 이 악어도 혹시 로봇으로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리가 째깍째깍 나는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태엽 감기는 소리구나. 이게 옛날이라서 그치. 충전식이 아니고 태엽식이야. 그럼. 한 17번 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후크 선장이 아씨 하고 겁을 먹은 게 아니고 태엽을 감아주러 가는 거지. 또 다 됐네 하면서. 저 빨리 감아줘야 쟤도 살지. 보니까 지금 소리를 보니까 왜 막바지다 막바지. 야, 이러면서. 진짜 동심이 있는 거 후크 선장이었네. 그리고 사실 후크 선장, 그러니까 피터팬이랑 놀아주고 있었어. 얘네가 이제 네버랜드에서 그렇네. 너무 삼촌들이 놀아주듯이. 재미없을까 봐. 그렇지. 우리도 칼싸움 많이 하잖아. 삼촌하고 아빠하고 고모하고. 그렇죠. 쳐주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아빠는 싸울 때 이렇게 칼도 맞아주고 하는데 삼촌 절대 안 져주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조카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조카가 이제 자기 이기려고 하면 조카 뭐 이러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삼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심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팬은 막 악을 쓰고 이기려고 한 거지 막. 그 후크 선장 입장에서는 아유 저만하게 저거 뭐 되지도 않는데 와서 자꾸 덤비는 거 대충 받아주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 커가지고 자기랑 좀 맞짱도 뜨고 해야 되는데 애가 크질 않으니까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좀 귀여운 척 하면서 이제 받아줬던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마지막에 웬디랑 그 아이들을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애를 잡았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피터팬을 잡으면 되지. 뭐 어딘지도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면서. 그러니까 그냥 얘네가 심심할까 봐 이렇게 한 번씩 장난치면서 놀아줬던 거였네요. 좀 껄렁한 삼촌들이었다. 착한 삼촌. 괜찮네. 그러니까 너무 뭐 악할 이유도 없고 이 동화를 봤을 때 지금. 야, 너무 긴 세월 동안 후쿠 선장에게 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방송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 야당 대표님도 지금 힘들어 지금. 악마화 돼 있어. 그래서 잘 모를까봐 책을 이제 여당에서 그렇죠. 책을 내주신 거잖아요. 네. 여당 그 권모 씨. 원내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또 너무 이 사람의 업적을 모르더라고요. 여기저기 이 팬들이 압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커밍아웃 하셨네. 네, 그렇죠. 아니 그 책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재명 이렇게 써 있는 책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또 옛날에 근데- 공부도 같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얼마나 일찍부터 그렇게 잼며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이제 요즘계 후크 선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계는 뭐예요, 요즘계? 아하, 요즘계. 요즘계. 네. 아 그렇군요. 네. 박범계가 아니고 요즘계. 아하.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정치계의 후크 선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 그렇군요. 아, 또 조금 정치- 이제 인정스럽네요. 정치랜드의 후크 선장인 권모. 아, 그분이 그래 무슨 랜드에 잘 꽂아준다 하더라고요. 곤모님. 그러죠. 네. 맞네. 네버랜드 라고 였나? 비싼 이름이더라고요. 예, 어디더라? 비싼 예. 이름. 맞아요. 예, 어딘가에 자꾸 꽂아준다고 그분이. 그럼요. 예. 아, 네, 그래서 후크 선장 그분이 후크. 아유 오늘 주인공이시네. 다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네, 그럼요, 아유 그럼요. 참. 그래서 핏범은 되게 악한 그런 역할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런 분이 삼촌이네, 아니라는 삼촌. 거죠.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뒤에서 다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네요. 그런 존재이지 않나 생각이 우리 드네요. 편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몰랐네. 훈훈하네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또 이 피터팬이 그러니까 이게 삼촌이 놀아주는 게 맞는 게 사실 피터팬도 삼촌이랑 또 같이 노는 게 재밌었던 거야. 얘도.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싸우는 거였으면 아까 내가 보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날아가면 되잖아. 후크 선장은 못 날면 아하. 자기는 날아가면 돼. 왜 굳이 폭포 밑에 가서 숨냐고 그냥 날면 아하. 되잖아. 그냥 얘는. 왜 안 날아가고 저러지라고 했었는데 같이 그냥 삼촌이랑 노는 게 재밌었던 거지. 아니, 그게 아까 막 이렇게.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은 좀 져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조카가 생겨가지고 이제 같이 놀아준다 하더라고요. 축구를 해주는데 정말 정성껏 놀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놀아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절대로 져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오. 그러니까 자꾸 져주고 이러면 좀 아는 거지. 엄마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설렁설렁 해준다는 걸 아는데 이 고모나 이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뭔가 자기도 승부욕이 있고 해서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네요. 후크 선장과 피터팬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카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되게 좀 세심하게 다룬 그러네요. 동화가 아닌가 싶네요. 삼촌의 역할에 어. 대한 이게 엄마 아빠를 좀 더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잖아요. 정말 그냥 안 되지, 안 되지. 매번 져주십니다. 그냥. 그럼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때는 물론 이제 우쭈쭈 하는 것도 있지만 체력도 안 됩니다. 할머니 그렇게도 열심히 못 놀아줘요. 이게 삼촌쯤 되니까 놀아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애들 체력 진짜 못 따라가죠. 애들. 그럼요. 근데 제 친구가 부모도 정말 사실 따라가기 힘들죠. 네. 제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절대 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찾는다고 얘기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조카가 생긴다면 후크 선장처럼. 그럼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내가 어르니까 좀 져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들도 다 알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좀 춘춘 좋아하지만 이렇게 너무 티내서 좋아할 수 없을 때에는 망원집을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하. 그 망원집,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헛짓거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당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메시지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지. 그 망원집을 내는 것도 정말 그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재명 이름을 쓰고 빨강색으로 망원집을 써. 자기네는 그런 망원집 빨강색이 잘 보일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디자인을 해보면 알았을 거 아니야. 눈에 안 띈다는 거를. 근데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서 정말 사진 찍었을 때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무슨 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 이름을 대세로 만들어주다니 프린트하게 만들어주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참 왜 정말 생각을 못하는 건가. 너무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치고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생각이 그거 같아요. 들어서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못 그 따라오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 사람들의 자신의 세대에 멈춰 있는지 본인들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AI 시대에 그들이 이제 태엽 감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맞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될 거라고 이렇게 살짝 던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모든 것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탈로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말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망원집은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에도 너무 부족하지 근데 않나 이게. 이런 행동들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세련되고 진짜 약간 좀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멈춰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그 낡은 세계 속에 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소수를 바라보고 가서 나만 국회의원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거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랜드 삼촌 짠합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랜드 삼촌은 또 랜드에 또 여러 명 꽂아주시고 하시면 되니까. 그쪽 랜드에서는 또 인기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랜드마다 그게 있으니까. 거기 랜드에서는 또 잘 놀아주는 삼촌이시겠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중간에 그 왜 그림자 나왔잖아요. 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정말 개연성도 없고 뭐죠? 그게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인간 그래서 세상에서 안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닐까요? 뭔가 그런 신비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도깨비처럼. 그러면은 바느질도 안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늙지 않는 어떤 동심의 대표잖아요, 피터팬이. 그런데 그림자가 도망가서 뭐 했을 때 팅커벨한테 시켜요. 쟤 좀 잡아오라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거죠. 어른 남자 꼰대 같은 거죠. 아이들도 시켜요. 이거 찾아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늙지 않은 어린이라고 하면서 어떤 동화적인 동심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 안에서는 꼰대 같은 맞아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항상 그 엄마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게 돌봐달라는 거죠. 돌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에게 돌봄을 받고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돌봄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웬디가 피터팬보다 한참 어릴 텐데 그러니까. 자꾸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 돌봐달라고. 참 황당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있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줘라고 와서 돌봐줘라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줘라든지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왜 엄마가 되어달라고 하나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뭔가 연결적인 부분도 있는가 했더니 전혀 그것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팅커벨이라는 캐릭터는 너무나 되게 전형적인 그냥 예쁜 요정인데 피터팬을 도와주기만 하는 어떤 개인의 캐릭터는 없는 맞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피터팬이 사실은 진짜 나이가 많은 애가 맞나 보다. 꼰대다. 이런 네, 생각이 마을 들어요. 촌장님 정도. 네네네. 그냥 진짜 외모만 저렇지. 아, 마음속에는 너무 늙은이가 싫다. 들어있구나.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어디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들의 엄마가 돼도 이런 건 프로포즈 아닌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또 버리고 가잖아요. 네. 마지막에 웬디한테 다 주고 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한 거야. 뭔가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애들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가끔씩 올 거라고. 이제 자주 오지 않을 거다. 그 아이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금 아이들의 부모님은 지금 애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이거 웬디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어. 어떤 뭐 그 아이들의 세상에서 내가 대장이야 해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대장질을 한다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에는 나 몰라라 하고 간 거잖아요. 우리 왜 지금 피터팬과 후쿠 선장 중에서 후쿠 선장을 이만큼 좋아해놓고 피터팬한테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 내용을 따지고 봤을 때 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동화를 소개하면서 되게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동화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걸까? 그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음. 어떤 이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 랜드에 오라는 거 아닐까요? 이거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이거 놀다 가라. 이거 그 사람이 놀다가- 낸 책이구만 이거. 늙지 않으려면 병원이 아니고 여기로 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톡스보다 좋은 네버랜드. 근데 아니네. 그거네. 늙지 않으려면 책임감을 가지지 마라. 아. 철딱서니가 사람이- 없어라. 책임감을 가지지 책임 가지는 순간 늙는다. 하. 아하. 아하. 잠깐만. 그 우리나라님도 지금 늙기 싫어 저지르라 하고 있는 거야. 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멈춰 있다고. 나 정말. 우리는 지금 아직 그 과거에. 아니 무슨 한국을 네버랜드로 만들 생각인 건지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사람 늙어야 되네. 늙고 책임을 져야 되네. 교훈이 그거네. 여러분들 너무 늙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네. 그렇네요. 피터팬에서 야. 하고 싶은 얘기는 동심을 가져라 아니었습니다. 아하. 책임감을 가지고 적당히 늙어라 였습니다. 그래. 아하. 야. 그러니까. 대단한다. 이거를 우리 아니면 누가 찾아내 피터팬에서.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이야 정말 대박. 빨리 공개 서한 보내고.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한국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이 맞습니다. 정도 되면 이거는 절레절레 동화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랜드도 강원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네.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와. 거지. 우리나라 PC 있어요. PC 성시 중에 PC 있거든요. 터펜이구나. 네. 터펜이. 터펜인 자식. 그렇지. 요거 저희가 책을 하나 내야겠습니다. 아하. 이게 사람들이 이 동화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요거 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마녀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잘 그 속 내용까지 잘 요즘계에 모르고 꼭 계실 수 필요한 있으니까. 작품입니다. 요즘계. 요즘계. 네. 요즘계 한강이죠. 요즘계.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와. 전 국민이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지금까지 피터팬을 전부 다 동심을 찬양하는 걸로 알았잖아. 이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죠.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밑줄 긋고 그 뜻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피터팬과 그럼요. 후크 선장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 또 사지선다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야 이거 뭐 태엽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든 걸 다 밝혀냈습니다 우리. 또 명작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저희 이제 근데 좀 전문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아니고 요즘계에는 우리 그렇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요즘계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동화 뜯어보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요즘계.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요즘계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유식해지네. 단어를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야.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 랜드 조금 바꿔가지고 요즘 랜드. 요즘 랜드. 요즘 랜드에 저는 웬디로 하겠습니다.
피터팬 어떠세요? 피터팬. 아, 피터팬 너무 책임감 없어서 안 되겠어. 동안이신 것 같은데. 나랑 안 맞네요. 아, 딱 맞습니다. 캐릭터에 딱 맞습니다. 지금 봤을 네. 때. 맨날 동화 끝나자마자 욕부터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훅구사자 하겠습니다. 저처럼 깊게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내용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냐 화부터 내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걸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발견은 불편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제 덕분이다 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부모님이 그 애들만 놓고 밤에 나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화문을 간다 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만 놓고 나가면 이건 학대입니다. 예? 오늘 왜 안 아동학대, 나오시네? 아동학대. 이게 미국이었으면 잡혀가요, 이거 부모가. 아, 그래요? 애들만 놓고 아이고. 나가면 잡혀가요. 아하. 네. 그래서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한 것도 아닌데 주고 집에서 이거, 지가 자는데 그렇군요. 집에만 있어도 밤에 어른 없이 돌보는 어른 없이 있으면 그 옆집에서 신고하면 잡혀가요. 진짜. 아이고. 저 집에 어른이 없는 것 같다. 애들만 있는 것 같다. 하면 경찰들이 와서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부모라서 애들을 뒤에 한 6명 더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아하. 네, 학대 발굴 전문가. 정말 한 번만 더 책임 없었다가 진짜 와. 네, 정말. 야. 근데 진짜 솔직히 이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애가 6명이 더 생겼어. 밤에 좀 나갔다고. 와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애 6명 네. 6명이 원래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밤에 함부로 나가면 애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함부로 나가지 남편도 마라. 그냥 애로 취급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크네. 결국 10명이네 10명. 와. 이야. 이 엄마는 애 10명을 돌봐야 되는 거야. 이야. 아 그래서 이건 또 그거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화네요. 너 제대로 안 하면 애 6명 더 키워야 된다. 어이구야.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호러. 아, 그렇네요. 이거 공포물이었네요. 네,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장르를 바꿔야 되네. 이야. 이거 진짜 어느 부모한테나 가서 물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애 6이 생긴다고 어떡해. 아이고. 요즘계 네, 자기가 만든 말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항상 저렇게 곱씹으시더라고요. 요즘계 뭡니다 하려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안 나신 지 좀 됐잖아요. 요즘계 마더 테레사. 와, 난 진짜 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군요. 없는데 중간에 짜낸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피터팬이라는 이 동화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담고 있었다. 사실 그래서 이 제목은 피터팬이면 안 되죠. 웬디여야 되는 거죠. 웬디. 그래서 그 웬디의 성장기의 성장 드라마인 거죠. 동심에 뭐 아이처럼 자라다가 아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워 나가는 과정. 웬디의 성장 드라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외국 동화들이 주인공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네. 이 반전이죠, 반전. 이게 반전이죠.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때 사실 그래서 주인공이 그때 왜 알리바바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녀였었죠. 그때 저희 제목 되게 길었잖아요. 지금은 기억을 못해요. 예, 하지 맙시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터팬은 한국인이라는 거, 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PC. 사면님께서 왜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나와 노의 어떤 차이점을 듣고 하다니까 이분도 지금 옛날 거부터 듣고 계시다는 건데 지금. 그 얘기하셨어요. 자기 이제 익숙한 동화만 먼저 골라서 이렇게 듣고 근데 계신다고. 최근 게 아니고 또 과거 걸 또 듣고 계신다는 그쵸.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네. 사면님 몇 편 듣고 있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밌나? 쓰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편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 전혀 모릅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한 말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지난번 작품 제목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 작품 제목은 좀 어려웠으니까 봐주는 걸로 합시다. 저분은 심지어 임금님 뭐 이상하게 뭐 당나귀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합니까? 진짜. 본 적도 없는 동화 얘기를 자기 혼자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기억 못하면서 뭐 그게 언제적 건데 아직도 아니 그 얘기를 그래도 하고 계세요. 한 거 안 한 거 정도는 기억이 나잖아요 사람이. 매번 듣도 못한 거 들고 와가지고 벌거벗은 이거-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그렇죠. 네.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이가 당나귀라는 게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유명한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시시했던 거지. 왜? 네. 굳이? 쉐쉐한 거 아닐까요? 쉐쉐. 아, 미안합니다. 네. 했던 거지. 잡혀갑니다 요즘에 중국어. 아, 그렇군요. 에헤이 저분 중국 사람이네. 맞습니다. 네. 그거 진짜 어떤 분 되게 중국 사람 이름처럼 생겼던데. 그렇죠. 그분도 그 법 쪽에 계시다고. 사면이 아닐까요? 사명 이분도 좀 조심해야 되네요. 네. 진짜. 뭐 중국 미인 같은데. 되게 네. 예쁠 것 같아. 근데 남자분인 거. 남자분. 아니, 남자도 예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아니 저희 일터에 되게 잘생긴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근데 볼 때마다 좀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잘생겨가지고 약간 잘생겼다기보다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코를 파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코를 파는 건 아니죠? 코를 푸는 건 어때? 아니, 코 파는 건 용서가 안 돼. 아니 코를 파고 계시더라고요. 그 준석 씨 아닌가요? 준석 씨. 혹시 한밤중에 나무 심을 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무를 심으신 거지. 이거 우리가 그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왜 저래님이 자꾸 쳐다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이거 저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떼내야겠다. 하기는, 저 사람을 떼어내야겠다. 말로는 못하겠고, 코를 파봐야겠다. 야, 그 사람 제가 진짜 또- 존재론적인 결단을 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순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성공했네, 성공했어.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코를 파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분, 정말 큰 희생하시고 성공했네요. 결과적으로 성공.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역시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네.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예쁘거나 잘생기신 분들은 누군가의 시선이 싫을 때는 코를 파시면 됩니다. 그 준숙이 씨가 되게 좋은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호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걔는 가만히 있어도 비호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비호감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누가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분은 참 처음부터 비호감이었는데. 네. 뭐 사람에 따라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단 한 번도 호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호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외저래님 앞에서 코를 파는 거예요. 네. 네. 이제 혹시나 주름살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좀 책임감 있는 일을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네. 그럼요. 네. 네네. 그리고 머리가 빠지거나 노안이 오거나 그럴 때도 머리가 하얘지거나 하면 내가 참 요즘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네. 사람이 되고 있구나. 네. 시간이 멈춰있는 저 인간보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뿌듯하네. 근데 그분도 나오시더니 머리 많이 하얘지셨던데. 하지만 자기에 맞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책임감을 다들 가지시고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네. 그러나 무익하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우리 방송을 들을 때는 무익하셔도 괜찮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이제 전부 다 웃으시면서, 그때 그랬지, 우리 참 힘들었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서 얘네 되게 힘들 때 녹음했구나. 아이고, 이 지금은- 녀석들. 네. 지금은 다 좋아졌는데 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들으시면 네. 주름살과 하나씩은 늘어났지만 우리는 네.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책임을 지고 있다. 멋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거긴 다음 어떻습니까?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 됐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이제 아, 즐거운 일만. 드디어. 네, 이제 우리 또 예, 해야 예. 될 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선을 향해 갑시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2주 보내시고 다음 2주 뒤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발. 안녕.